들리는 음향 내는 소리 42번째 시간 음향, 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 교재의 6장 밴드 리미트된 디지털 신호의 첨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밴드 리미트된 디지털 신호의 첨감은 AVMix 2019년 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인터넷 뒤지면 이 글에 대해서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순서는 디지털 전기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샘플링, 양자와 압축, 디지털 오디오 신호, 비손실 압축, 디지털 신호화한다는 것, 첨감의 차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소리,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디지털 전기 신호 대비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무한대 주파수 응답 신호이고요. 무한해상도 신호입니다. 이에 비해서 디지털 신호는 유한 주파수 응답 신호에 유한 해상도의 신호를 갖고 있죠. 이 차이는 무한이냐 유한이냐의 차이인데, 아날로그는 무한해상도라는 의미가 있고요. 디지털은 유한해상도와 유한주파수 응답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아날로그 전기신호와 디지털 전기신호를 아날로그 전기신호로 만든 두 가지를 비교하면 물리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첨감상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최소화되었다라는 거죠. 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쿠스틱 아날로그 소리, 전기 신호를 만들기 전에 어쿠스틱 소리, 어쿠스틱 음향 소리를 규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에 따라야 해요. 그래서 가청 주파수는 20Hz에서 20kHz로 가청 주파수가 규정되어 있고요. 제일 큰 소리와 제일 작은 소리의 차를 다이나믹 렌지라고 표시하고요. 이걸 전기 신호로 바꿨을 때 SNR 신호대 잡음비라고 표시합니다. 다이나믹 렌지랑 신호대 잡음비가 되게 이제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소리 음향이었을 때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고요. 전기 신호일 때는 SNR 신호대 잡음비가 돼요. 그리고 컨텐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게 다시 다이나믹 렌지가 되어지는데, 크기는 소리의 전기 신호보다 소리의 다이나믹 렌지가 크고요. 컨텐츠의 다이나믹 렌지보다 전기 신호의 SNR이 큽니다. 요 구분 잘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다이나믹 렌지, 신호대 잡음비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소리일 때의 다이나믹 렌지와 전기 신호일 때의 신호대 잡음비는 소리의 다이나믹 렌지가 크고, 전기 신호로 만들어진 컨텐츠인 경우에, 작품인 경우에는 컨텐츠의 다이나믹 렌지는 전기 신호의 그 SNR 신호대 잡음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소리 신호의 다이나믹 렌지는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 140dB 전후가 되고요. 전기 신호는 한 80dB 전후가 되고요. 컨텐츠는 40dB 전후의 그 다이나믹 렌지를 갖도록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가청 주파수를 20에서 20kHz로 정의했다는 거에서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제대로 디지털로 하려면 아날로그 신호의 사인판을 보시면 상이랑 하가 있잖아요. 1Hz에 대해서 두 개의 샘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개의 샘플을 갖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게 나이키스트 정리라고 하는 거고요. 입력 신호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속도로 표본화하면 원래 신호를 복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이키스트 정리예요.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한 표시라는 주파수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 하고요. 20Hz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40Hz가 됩니다.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밴드 리미트를 하고 있다. 이 디지털에 관련된 건 디지털 오디오 가이드북을 좀 자세히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가청 주파수가 우리가 20에서 20kHz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kHz 이상의 소리는 없어야 되죠. 20kHz 소리 이상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버리겠죠. 요렇게 자르는 작업을 밴드 리미트를 한다 그래요. 밴드 리미트를 하는 주파수도 차단 주파수, 밴드 리미트 차단 주파수도 20kHz 이상의 소리를 삭제한다라는 의미예요. 20kHz 이상의 주파수를 삭제하니까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20Hz가 40Hz니까 20kHz는 40kHz 이상의 소리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20kHz 이상의 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40kHz 이상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가지면 됩니다. 나이키스트 주파수는 그렇고요. 아날로그 신호의 신호대 잡음비는 약 75dB 전후 또는 80dB 전후
좋은 장비 같은 경우는 나쁜 장비는 뭐 65dB가 나오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전기 신호는 75dB나 80dB 전후의 값이고요. 뭐 어쿠스틱 아날로그 신호의 다이나믹 렌이 훨씬 더 넓죠. 아까 140dB 정도 된다고 했죠, 소리는. 그리고 전기 신호의 전자 열운동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 때문에 노이즈 레벨이 높아서 결국은 75에서 80dB의 SNR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디지털로 신호로 만들 때 75dB 이상의 다이나믹 렌즈를 표시할 수 없어요. 75dB 또는 80dB 이상의 다이나믹 렌즈를 표시할 수 없죠. 디지털 오디오인 CD의 규격이 40kHz보다 높은 44.1kHz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갖고 있어요. 샘플레이트가 44.1이죠. 그리고 16비트라고 하는 게 96dB의 다이나믹 렌즈를 가져요. 16비트 양자 비트 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CD가. 결과적으로 CD는 16비트 44.1 규격이라고 하는 것, 16비트 양자 비트 수의 샘플레이트 44.1kHz는 22.05의 주파수 응답과 96dB의 다이나믹 렌즈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 16비트가 96dB의 다이나믹 렌즈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1비트가 몇 dB? 6dB의 다이나믹 렌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비트는 무엇을 표시하죠? 두 가지를 표시하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표시하는데 신호에서 2배는 몇 dB에 해당돼요? 6dB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비트는 6dB를 갖고 있는 거고요. 16 곱하기 6 해서 9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가청 주파수인 20kHz의 나이키스트 주파수를 고려하면 1초당 초당 샘플이 4만 개 이상의 샘플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CD는 이보다 높은 44,100개의 샘플을 만들어요. 샘플레이트가 44,100이고요. 영상 작업은 48,000, 48kHz의 샘플레이트를 갖고 있다. 이 48kHz의 샘플레이트, 이 48kHz의 샘플레이트를 소리 속도가 340m/s라고 할 때 48kHz로 샘플을 하면 약 7mm당 한 개의 샘플을 취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96kHz의 샘플을 하면 3.5mm당 샘플 하나씩 갖게 되는데, 이거 간단히 계산해 보면 340개 미터니까 미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공이 3개가 붙겠죠. 나누기 48,000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mm가 나오게 되죠. 7mm당 샘플 하나 취하는 결과예요. 소리가 소밀파로 왔다 갔다 하는데 7mm당 샘플을 하나씩 취하는 결과에 해당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짧죠. 그런데 전기 신호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요. 그래서 30만 km, 정확히는 299-458m/s예요. 소리보다 88만 배 빨라요. 이 전기 신호를 48kHz로 샘플링 한다는 건 결국 6.2kg당 하나의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넓은 간격의 샘플을 하나 만드는 거다. 그리고 96kHz로 한다고 해도 3.1kg당, 192kHz로 한다고 해도 1.56kg당 샘플링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어쿠스틱 소리일 때의 값과 전기 신호일 때 운반되는 소리의 차이가 다르고요. 우리가 소밀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간격의 그 샘플을 취하는 것 같지만 전기 신호로 보면 굉장히 넓은 간격마다 샘플을 하나씩 취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샘플레이트가 48,000Hz면 밴드리미트 차단 주파수는 24kHz 이상이 됩니다. 6.2kg당 샘플 하나씩 취할 때 아날로그 주파수의 24kHz 이상의 주파수를 삭제하지 않으면 가짜 주파수, 엘리어싱 주파수가 생기죠. 그래서 이 주파수를 삭제해버리면 샘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돼요. 24kHz 이상 아날로그 신호를 차단하지 않으면 가짜 샘플인 엘리어싱 신호가 주파수 응답 전대역에 걸쳐 이상한 노이즈를 발생시켜서 나 높은 주파수가 낮은 주파수 행사하는 가짜 신호를 나 진짜 신호야 라고 하는 것처럼 나오겠죠. 밴드 리미트 한다는 건 96kHz 샘플레이트가 있다면 48kHz 이상의 차단 주파수를 갖고요. 190이면 96kHz의 차단 주파수를 가져요. 그래서 96kHz 이상이 엘리어싱 없는 샘플이 되어지죠. 이 엘리어싱 때문에 차단 주파수가 있는 신호가 되는 게 디지털이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신호에는 차단 주파수가 없어요. 높은 주파수를 잘라내고 신호를 만들지 않는데 디지털 신호는 높은 주파수를 잘라내고 신호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샘플이 완성되면
샘플을 계량해서 샘플 신호의 최대 크기와 최소 사이의 단계를 나누는데 이걸 양자화라고 해요. 양자화라고 하는 건 양자 수준, 최소 수준, 최소 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퀀타이징 또는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어원인 퀀텀이라고 하는 양자는 더 이상 쪼개할 수 없는 단위를 의미하고요. 이 양자의 정수배의 양을 가진다 그래서 양자화한다, 퀀타이징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양자 수준으로 나눈 건 이론적이에요. 양자 수준으로 나눈다는 의미가 아주 잘게 자른다는 것이지 진짜 양자 수준으로 나눈다는 건 아니죠. 양자 수준으로 나누는 것을 표시하는 게 양자 비트 수의 퀀타이징 비트 뎁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양자 비트 수를 몇 비트를 사용하는지를 2의 n승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2의 8승은 256단계로 나누는 것이고 16비트는 2의 16승에서 65,536단계의 CD 포맷이고요. 2의 24승은 1677만 7216단계, 뭐 ADC 컨버터 이런 것들 사용되고 있죠. 16비트로 나누는 65,536단계로 나눈다고 해서 양자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16비트가 아니라 32비트, 40비트, 뭐 64비트, 96비트로 나눈다고 해서 양자화 수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있어요. 직각 3대 4대 5라고 하죠. 그래서 5의 자승은 3의 자승 더하기 4의 자승. 그래서 25인데 3의 자승은 9 플러스 16 하면 25가 나오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5쪽의 신호가 실제로는 양자화하면 이런 계단 신호, 4대 3이 하는 계단 신호로 나눠지는데, 결과적으로 어디를 봐도 결국 이 길이와 요 길이를 아무리 잘게 자른다고 해도 실제로는 5는 3 플러스 4가 안 되잖아요. 이게 양자화 에러에 해당되는 수입니다. 수학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단차와 단차 사이를 지나는 레벨로에서 오차가 발생하고요. 이걸 양자화 에러라고 하는데, 높은 양자 비트를 사용할수록 양자화 에러가 작아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양자화 에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양자화 수준으로 나눈다는 건 나타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정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양자화 수준으로는 양자 수준으로는 절대 나눠서 양자화 에러가 제로가 되는 그런 일은 수학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양자화 에러는 100%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양자화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양자 비트 수에 따라서 다이나믹 렌지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비트당 6dB의 다이나믹 렌지를 갖는다고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6비트는 96dB, 24비트는 144dB의 다이나믹 렌지를 가져요. 32비트는 어떻게 돼? 192dB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양자화 신호하고 양자화 에러 노이즈 사이의 SNR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에러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죠. 양자 에러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는데 그만큼 된다는 얘기고요. 아날로그 신호에 비해서 아날로그가 80dB인데 그 96dB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노이즈 레벨이 내려가는 겁니다. 노이즈 레벨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서 다이나믹 렌지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소리가 다이나믹 렌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 렌지에서 노이즈 레벨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서 그 SNR이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어쿠스틱의 다이나믹 렌지는 140dB SPL 정도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160dB도 나오는 소리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못 느낄 뿐이지.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뿐이지 이상 소리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전기 아날로그 신호는 75에서 80dB 전후가 되고요.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의 SNR 범위를 사실은 벗어날 수 없어요. 노이즈도 정직하게 SNR, 그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SNR 범위 안에서 퀀타이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노이즈도 실제로는 디지털 신호의 범주에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신호가 왜 높은 다이나믹 렌지를 사용하려고 하냐면 디지털 프로세싱 때문에 그래요. 디지털은 사칙 연산을 해요. 사칙 연산을 한다는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더하기와 빼기를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하는 이런 작업들에 의해서 소리를 프로세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연산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 소수점 이하의 반올림의 정밀도에 따라서 높은 비트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높은 비트수를 사용할수록 소수점 이하의 단위수를 되게 많이 쓸 수 있어요.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연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연산 에러 또는 개수화 에러라고 하는 걸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ADC 컨버터, ADC 또는 DAC는 몇 비트를 써요? 24비트를 사용하는데 내부 프로세싱 비트 DSP에는 몇을 써요? 40비트, 56비트, 96비트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연산 에러, 개수화 에러를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높은 비트수를 사용할수록 에러에 의한 노이즈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CD 오디오 신호는 16비트 44.1kHz 두 채널을 사용해요. 데이터량은 1.4메가 정도 됩니다. 1400kbps라고 할 수 있죠. 1411kbps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량을 줄이면서 청감상 변화를 최소화하는 게 압축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mp3고요. mp3는 용량에 따라서 320, 256, 192, 128, 96 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웨이브 파일은 1.4, 11kb인데 320으로 하면 4.4대 1이 되고요. 96으로 하면 16.7대 1로 데이터량을 압축한 게 됩니다. 그리고 압축하면서 주파수 응답도 압축률이 높아질수록 낮아져요. 뭐 18kHz에서 차단 주파수를 쓰거나 16kHz에서 차단 주파수를 쓰거나 14kHz에서 차단 주파수를 쓰거나 이렇게 차단 주파수를 낮춰서 압축률을 더 높입니다. 그런데 청감상의 차이가 없어요. 청감상 차이가 없이 줄이는 방법은 뭘 사용한다냐면 인지 심리적인 효과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심리음향적인 걸 이용해서 사람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들리는 소리랑 들리지 않는 소리를 구분해서 들리지 않는 소리를 삭제하는 방법을 쓰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우드네스 효과, 주파수 마스킹 효과, 시간 마스킹 효과. 라우드네스는 라우드네스 커브에 의해서 커브의 하단부에 있는 요 신호들 있죠. 요 점점 신호들을 삭제하는 샘플을 삭제해서 라우드네스 효과에 의해서 압축을 하는 것이고요. 주파수 마스킹 효과는 큰 소리가 나는 주파수 바로 옆에 있는 주파수들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삭제하는 방법이 주파수 마스킹 효과고요. 시간 마스킹 효과는 큰 소리가 난 다음에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소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마스킹해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음향적인 원리에 의해서 원본 오디오랑 압축 오디오 사이에 청감상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원본 오디오가 좋고 압축 오디오가 나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원본이 소리가 당연히 좋고 압축한 오디오는 나쁘다라고 막연한 선입견을 갖는데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들에는 원본을 틀어주고 압축 오디오를 틀어주면 압축 오디오가 훨씬 좋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웨이브 파일하고 mp3를 구분해내는 사람도 굉장히 드물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해내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준 다음에 틀어주면 구분해요. 그러나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틀어주면 mp3 파일이 좋다. 대부분 192K 또는 128K 오디오가 제일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mp3가 인지 심리적인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mp3 같은 손실 압축에 비해서 비손실 압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손실 압축. 데이터량은 줄이지만 원본에 어떤 영향도 없는 압축. 이 압축은 그 인지심리적인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선형 예측 방법으로 압축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데이터 부분을 반복 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압축을 해요. 대표적인 비손실 압축이 플락이라고 하는 거죠. 선형 예측 방법으로 약 45% 절반 정도로 압축하고요. 원복하면 웨이브 파일을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압축 상태 스트리밍이 되죠. 그래서 스트리밍을 플락으로 스트리밍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프리 컨테이너 포맷이라고 합니다. 프리 컨테이너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코덱은 알아요. 프리 코덱. 코덱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모아놔서 하나의 코덱 틀로 만들어 놓은 걸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코덱 있는 걸 모아놓은 걸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프리 컨테이너라고 하는 거고요. 플락은 프리 컨테이너 포맷에 해당합니다. CD 마스터링 원본을 데이터 파일로 보관할 때 유용하죠. CD 파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데이터량을 가지니까 그것을 보관하려면 뭐 지금은 저장 매체가 싸졌지만 저장 매체가 비쌀 때는 이 압축에서 50% 정도 압축한다는 건 그 절반의 비용으로 저장을 보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지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플락으로 스트링하면 그 인터넷으로 이제 전달할 때 그 데이터량도 줄어서 훨씬 더 전달도 훨씬 더 쉬워지겠죠. 스트리밍 할 때 32비트 192kHz 8채널, PCM 8채널까지 지원하고요. 5.1 채널을 한 번에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할 때 에러 정정을 위해서 CRC 체크섬 등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압축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쿠스틱 소리가 전기 아날로그가 되면서 무한 주파수 응답의 무한 해상도를 유지는 해요. 연속 신호로 오니까 유지는 하는데, 어쿠스틱 다이나믹 레인지가 전기 아날로그 신호의 SNR로 축소가 돼버려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줄어요. 그리고 아날로그 전기회로, 전자회로를 통과할수록 낮은 SNR과 전기회로 주파수에 의해서 고주파 배음 신호가 사라집니다. 원래 어쿠스틱 소리에 있던 소리의 배음 신호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kHz 이상의 배음이 사라지고요. 70에서 75dB, 75에서 80dB의 낮은 배음이 음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되죠. 음색이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이론적으로 무한 주파수 응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kHz까지만 또는 40kHz까지만 재생이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더 낮은 주파수 대역과 더 낮은 다이나믹 SNR을 갖게 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어쿠스틱 소리가 있어요. 어쿠스틱 소리의 주파수 응답은 무한대에 해당합니다. 근데 아날로그 신호는 결과적으로 20kHz에 해당하는 주파수 응답을 갖고요. MP3는 16K, CD는 22.05, 48kHz는 24K까지 주파수 응답을, 96은 48, 192는 96kHz의 주파수 응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신호가 22.05, 24K, 48K, 96K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원본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죠. 아날로그 오디오가 20kHz까지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데 뭐 48이나 96을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어요. 48kHz까지 보장하는 96kHz의 샘플레이트나 192kHz의 샘플레이트를 가지면, 근데 마이크 프리앰프 단계에서 ADC를 진행했다면 달라지죠. 마이크 프리앰프에서 24비트 192kHz로 디지털하면 어떻게 돼요? 96kHz의 주파수 응답과 144dB의 다이나믹 렌지 신호를 볼 수 있게 돼요. 뭐 어떤 장비는 120dB 정도의 다이나믹 렌지를 갖는다고 마이크 프리에 설명하기도 했지만, 샘플레이트에 상응하는 주파수 응답과 24비트에 해당한 다이나믹 렌지를 그대로 오디오의 디지털 신호로 만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프로세싱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DAC에서 듣는다면 아날로그 도메인에서 처리된 신호와 완전히 다른 양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었을 때 20kHz의 주파수 응답을 갖는 걸 96kHz의 주파수 응답을 갖는 걸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실제로 96kHz가 되지 않고 이건 20kHz가 돼요. 여기서 20에서 48로 가도 이건 20kHz의 소리밖에 듣지 못하지만 마이크 프리에서 확 바꿔버리면 다른 소리의 양상을 들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클래식 공연장에서 음악을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소리를 듣는 것과 그 소리를 전기 아날로그 신호를 변환해서 라우드 스피커로 듣는 것에 소리의 음색이 달라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낮아진 SNR하고 좁아진 주파수 응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날로그 매체에 녹음된 소리 듣는다면 더 낮은 주파수 응답과 더 낮은 SNR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디지털 매체 녹음했다가 듣는다면 아날로그 주파수 응답보다 더 넓은 주파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돼요. 다이나믹 렌지가 훨씬 더 커지고요. 낮은 배음의 신호가 더 명확해진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그 아날로그 오디오는 75dB 플러스 알파 정도의 다이나믹 렌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CD는 96dB,
뭐 ADC는 144dB의 다이내믹 렌즈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뭐가 차이가 나냐면 더 넓은 주파수 영역과 더 낮은 노이즈 레벨 밑에 있는 배음 소리까지 더 더해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넓은 주파수 응답 커진 다이나믹 렌즈에서 작은 배음이 사라져서 못 들었던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고음이 살아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고음이 살아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주 냉정 깍둑한 깍둑 소리, 아주 정갈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이 샘플 레이트로 마이크 프리 단계에서 ADCM 파일을 우리가 소리로 들으면 실질적으로는 해상도가 너무 높아서 이질감이 들고요. 안 들리던 소리도 들리고 들리지 말아야 될 소리도 들려요. 노이즈도 막 같이 배경에 깔려있는 노이즈가 들려요. 심지어는 내가 내 사무실 같은 데서 녹음을 했다면 그 녹음한 공간의 느낌까지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상도가 명료한 소리를 거부하고요, 아날로그 녹음 소리를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이가 들수록 배경 잡음이 많은, SR이 낮은 이런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리게 되는 나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 40대, 50대가 되면요, 가청 주파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변화가 많으면 머리 아파요. 변화가 적고 배경 노이즈가 적당히 있어야 좋은 소리처럼 들리게 됩니다. 저처럼 50대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표준 샘플 레이트만 해도요, 디지털 오디오 소리는 넓은 주파수 응답으로 해서 고음이 부각이 됩니다. 하이 샘플 레이트는 고음의 해상도까지 넓어져서 40, 50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128K MP3가 16kHz의 주파수 응답, 그리고 적절하게 삭제된 샘플, 적절하게 낮아진 다이나믹 렌즈로 인해서 그 아날로그 오디오에 적응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128K MP3가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되게 편안하게 느껴요. 그래서 LP 소리도 실제로는 CD에 비해서 음질이나 주파수 응답이나 다이나믹 렌즈가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CD 같은 경우에 고음 해상도가 굉장히 부각된 소리가 있는 CD 플레이어들도 있거든요. 적절하게 막 부각을 시켜요. 그런 CD 플레이어가 너무 쏜다고 못 듣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지금 MZ세대 10대 20대들은 아날로그 매체에 녹음된 소리 자체를 몰라요. 아날로그 자체를 몰라요. mp3는 알고요, 웨이브 파일이나 플락도 알죠. 좋은 소리라고 하는 건 기준이 각기 달라요. 주관음이라고 하죠. 좋은 압축 성능이 비압축 파일보다 좋은 소리로 느끼게 하기도 해요. 10대 20대들이 그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좋은 압축 성능을 가지면 압축하고 비압축 파일의 청각상 심리적인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한해상도의 주파수 응답의 아날로그 신호를 유한해상도의 유한주파수 응답의 디지털로 만드는 것 자체가 압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웨이브 파일을 mp3로 만드는 것이 압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디지털 전기신호로 만드는 것도 압축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압축률로 보면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디지털 전기신호로 만드는 건 무한대 압축에 해당합니다. 웨이브 파일을 mp3로 만드는 건 4.4대 1에서 16.7대 1 정도로 압축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디지털 전기신호로 만드는 것은 무한대 압축에 해당하는데, 이 유한히 압축하는 것과 무한히 압축하는 것이 어떤 것이 왜곡률이 크고 사람의 청감에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냐면, 아날로그의 무한한 신호를 유한한 어떤 것으로 만드는 것에 해당합니다. 웨이브를 mp3로 만드는 압축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압축이죠. 사람들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드는 걸 압축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압축하는 것이고요. 이 압축된 걸 다시 아날로그처럼 변형해서 만드는 게 DAC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듣게, 우리가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가 원래 아날로그 어쿠스틱 소리를 전기신호로 만들어서 우리가 듣는 것과, 이 아날로그 전기신호를 디지털 전기신호로 만들어서 프로세싱한 후에
아날로그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소리로 듣는 것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좋다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소리들이고요. 다 필요에 의해서 또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은 그 밴드 리미트된 디지털 신호의 첨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어떤 결론을 갖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된 음향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지에서 전자책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